안녕하세요. 상추씨입니다.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이고요. 밤 9시 3분입니다. 유자씨가 이제 하윤이를 재우려고 하고 있고, 저는 상추씨를 녹음하려고 방에서 문 닫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오늘은 물 대신에 맥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맥주 거멍 이라는 맥주인데, 제주 거멍 에일이 사실 뭔지 잘 몰라요. 그 맥주에도 종류가 좀 있던데, 그 종류 중에 하나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, 정확히 어떤 종류가 에일인지는 모르겠어요. 약간 좀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맥주예요. 흑맥주 같은 그런 것 같은데, 그 기네스 같은 맥주들 있죠.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맥주를 왜 꺼냈냐면, 저녁 때 돼지 막창을 구워 먹었습니다. 근데 돼지 막창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입안을 좀 상쾌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맥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딱 깠는데, 흑맥주인지 몰랐던 거죠. 좀 그냥 그런 일반적인 맥주 있잖아요. 카스나 테라나 그런 색깔의 맥주, 그런 느낌으로 좀 상쾌하게 입안을 이제 좀 헹구면서 막창을 먹고 싶었는데, 흑맥주라서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 극소수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 음식 파는 회사인데,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극소수라는 회사에서 순대국밥을 3,990원인가? 하여튼 그렇게 이제 파는 거를 보고, 이 정도면은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니다, 맛이 없으면 가성비가 안 좋겠군요. 그냥 어느 정도만 돼도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,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 걸 이제 몇 번 이제 시켜서 먹고, 영상에다가도 이제 좀 추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, 거기서 좀 보내주셨어요. 그 막창이랑 순댓국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, 원래 옛날에 제가 처음에 노출을 했을 때 약간 판매량에 좀 의미가 있을 정도로 뭔가 판매량이 조금 올라갔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상품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, 주소를 알려달라 말씀하셨는데, 사실 그걸 또 받으면, 물론 저도 이제 협찬이나 시딩 같은 거를 받기는 하지만, 또 그런 거를 이제 물건으로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맛있게 먹고 나서 진짜로 맛있어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조금 이제 옅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제가 이제 맛있게 먹었던 순대국밥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괜찮다,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어떻게 하다가 또 한 번 시켜 먹었었는데 보내주셨어요. 저희 집으로. 아마도 그 정보가 남아 있겠죠? 제가 주문을 했던 그걸로 해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은데,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제품을 좀 받게 돼서, 저번에는 양념 곱창을 한번 먹었었고, 오늘은 이제 돼지 막창. 사실 저는 막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. 아니다,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, 살면서. 곱창은 이제 소곱창 같은 거 구워 먹는 거, 그런 거는 이제 좀 먹어봤었었는데, 사실 소곱창은 저는 맛있더라고요. 맛있긴 한데 이제 비싸서 사실 자주 먹기 조금 어려운 음식이긴 하죠. 근데 어쨌든 막창은 뭔가 제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먹었었는데, 어쨌든 이제 보내주신 막창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구워 먹어야겠다. 그래서 해동을 좀 해가지고 딱 까서 넣었는데, 뭔가 돼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? 막창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확 올라오긴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의 냄새는 아니었는데, 그냥 그 막창 냄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냄새가 싫어서 아마도 그 전에는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모르겠지만. 아무튼 그래서 한 중불에서 적당히 계속 이제 좀 바싹 구웠더니 냄새는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먹었는데 나름 괜찮았다.
유자 씨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, 저는 그냥 나름 괜찮은 정도? 약간 좀 제 입맛에는 조금 기름이 많긴 하더라고요. 그렇긴 한데 맛있게 잘 먹었다.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첫 막창 경험이겠죠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제 돈을 주고 사 먹는다면 양념 곱창이나 아니면 그냥 소곱창 이런 거를 먹을 것 같기는 해요. 선택권이 있다면. 맥주 한 잔 마실게요. 아까 맥주를 밥 먹으면서 조금 마셨는데 좀 남았어요.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지 한 3-4모금 마시니까 알딸딸 하더라고요. 오늘 낮에는 한 3시쯤이었나 3시 반쯤이었나 유자씨랑 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. 같이 뭔가 좀 운동에 취미를 붙여보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나름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런닝화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접근하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런닝을 좀 취미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가끔씩 같이 뛰고 있는데 오늘도 한 30분 정도 뛰었습니다. 30분 동안 저는 2.5km, 유자씨는 2.7km 정도를 뛰었고요. 사실 거의 걷는 속도죠. 네. 걷는 것보다 웬만큼 걸음 빠른 사람들보다도 느린 속도일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슬로우 조깅, 슬로우 조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거의 걷는 속도로 달리는 건데 좀 이제 러닝 초보자나 아니면 좀 과체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기에 좋은데 운동 효과도 나름 괜찮다 뭐 이런 영상을 좀 봐가지고 앞으로는 슬로우 조깅으로 당분간 운동을 좀 하지 않을까. 사실 예전에도 저는 알게 모르게 이제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긴 했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달리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뛰고 싶어도 빨리 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 페이스 막 11분 페이스 이렇게 뜁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뛰는 거냐 걷는 거지 뭐 이렇게 또 핀잔을 듣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라고. 이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.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애매해서 스스로도 내가 뛴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바에는 그냥 저는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. 이름이 좀 뭔가 멋지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는 또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. 듣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일본의 어떤 박사님이 처음에 그 슬로우 조깅이라는 거를 운동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뒤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이제 다 뛰고 나도 그렇게 힘들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. 숨이 그렇게 막 찰 만큼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.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거의 걷는 속도로 뛰다 보니까 숨이 그렇게까지 차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제 좀 부담이 덜하고 운동을 하러 나갈 때도 이제 좀 부담이 덜하고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. 유자 씨랑 좀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끌어주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오늘은 그 30분을 해보자. 한번 안 쉬고 뛰어보자. 물론 걷는 속도이긴 하지만 그 뛰는 이제 포즈로 30분을 해보자. 아무리 천천히 달리더라도. 근데 이제 한 15분쯤 뛰니까 왼쪽 무릎이 살짝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20분쯤 뛰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30분을 다 채우지는 못했고 25분 정도 겨우겨우 버티면서 뛰다가 그 뒤로는 걸었고요. 유자 씨는 다행히 저보다는 몸이 튼튼해서 30분을 채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2.5km, 유자 씨는 이제 2.7km 이렇게 이제 뛰었고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
등원하고 나서 카페에 갔어요.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이랑 오늘은 커피만 먹었구나. 빵은 안 먹었구나. 제가 이제 등원하고 가끔 가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일하러도 가고 거기가 이제 쪽파 크림치즈 소금빵인가? 하여튼 뭐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가서 먹는데 오늘은 이제 빵이 좀 늦게 나오는 날인지 커피만 마셨습니다. 이게 요즘에 약간 좀 밤낮이 완전히 바뀐 거는 아닌데 자꾸 이제 취침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는 또 등원을 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. 그렇다 보니까 쭉 이어서 자는 게 그 수면 시간이 조금 이제 늘 부족해요. 물론 낮이나 뭐 이럴 때 틈틈이 이제 수면을 채우기는 하는데 부족한 수면은. 근데 이제 아침에는 늘 이제 조금밖에 못 잔 상태로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그렇게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등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죠. 잠을 잘 못 잤으니까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카페를 들려서 커피를 한 잔 이제 마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피곤하고 졸리고 막 그러면 좀 단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커피도 그냥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이제 좀 달달한 음료들, 뭐 바닐라 라떼나 뭐 돌체 라떼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거를 이제 한두 잔씩 홀짝홀짝 좀 꽤나 자주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보통 카페에서 빵을 팔잖아요. 그래서 빵도 하나씩 먹고 어떤 날은 2개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좀 바꿔야겠다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다행히 빵은 안 먹었네요. 근데 평소에는 빵을 먹는 날이 꽤 있어가지고 영상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상을 뒤에서 보내고 있었다. 근데 뭐 제가 빵을 등원하고 카페 가고 이런 거를 뭐 감추려고 했다기보다는 별로 그 상황에서 뭐 쓸만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뭐 먹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넣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카페를 간 결과 살이 조금 찐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살찐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좀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강력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강가장 채널을 걸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이제 채널 삭제와 함께 은퇴를 하겠다. 이 정도는 좀 걸어줘야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할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사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하긴 했는데 한 5kg 빠졌다가 6kg 찌고 뭐 또 2kg 빠졌다가 3kg 찌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몸무게가 전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오히려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더 찐 상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6월이니까 조만간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7개월 정도 남은 거죠. 7개월 동안 한 10kg 정도 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못 지켰을 때는 채널을 걸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채널에다가 예전에는 살이 잘 빠졌거든요. 한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. 근데 요즘에는 어지간히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. 물론 뭐 나이 탓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의지가 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. 또 다른 날들에는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찾아볼게요. 지난 주말에는 아는 동생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. 제 대학교 후배인데 저보다 5학번인가 6학번인가 하여튼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제 그런 후배인데 인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. 이 친구를 이제 처음 알게 됐던 게 그 남자아이인데 남자친구인데 남자아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. 나이가 그 친구도 이제 거의 한 30대 중반일 텐데 아무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.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름이나 겨울마다
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며칠 동안 이제 기숙사 같은 데서 그 친구들은 자면서 이제 저희가 좀 교육을 하는 거죠. 대학생들이 교육도 하고 좀 알려주고 이제 뭐 과제 같은 것도 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좀 봐주고 알려주고 좀 이끌어주는 그 제가 3D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그 3D 애니메이션 쪽에도 뭐 예를 들면 마치 뭐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것처럼 그런 대회가 있어요.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. 거기서 상을 타고 이러면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배우기도 하고 본인의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왔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3학년 때인가 어쨌든 몇 학기 정도 몇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. 여름 겨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2-3번 왔었나. 아무튼 그때 이제 그렇게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학교로 입학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안면이 좀 있는 친구니까 막 엄청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지만 왜냐면 학번 차이도 나고 학년 차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거고 제가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해서 올라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도 서울로 취업을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선정릉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. 서울에. 거기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그 친구가 선정릉역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서 뭐 자취하니?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이제 선배네 집에서 월세를 조금 내고 자취를 하고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신입 때는 야근 같은 걸 엄청 많이 하거든요. 맨날 막 막차 타고 퇴근하고 일을 되게 많이 시키고 업무 강도가 되게 이제 높은 걸로 유명한 또 그런 업계 중에 하나인데 너 맨날 이제 늦게 퇴근하고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집 들어와서 살래?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. 저도 뭐 주거비를 어쨌든 전세이긴 했지만 어쨌든 주거비를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대신 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지금 주고 있는 월세 정도를 나한테 주면 같이 지내보는 건 또 괜찮을 것 같다. 왜냐면은 너가 이제 회사가 여기 바로 근처니까. 그 친구도 이제 생각을 좀 했겠죠?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는 좋은 게 회사 정말 가까운 곳에서, 그러니까 선정릉역에서 한 달에 제가 그때 월세를 한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20만 원에 원룸이긴 하지만 한 9평, 10평 정도 됐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좁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되게 싼 가격으로 회사 바로 근처에서 강남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월세는 받았지만 뭐 전기세나 뭐 그런 관리비 같은 거 제가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. 맞나? 사람이 보통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반반 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사실 얼마 나오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었고 저는 어쨌든 그 친구한테 월세를 받으니까 물론 제 생활이 조금 더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매달 이제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윈윈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같이 자취를 하게 됐었고 한 1년 같이 살았나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저는 없었고 그래서 여자친구 이제 온다고 하면은 좀 이제 제가 자리도 좀 비켜주고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라고 막 그렇게 나름 배려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여친이랑 결혼을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다른 분과 이제 연애를 또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근데 어쨌든 사실 뭐 한 9평, 10평 정도 되는 어쨌든 원룸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20대 뭐 한 초중반 됐을 거고
저도 뭐 한 20대 후반 정도 됐던 뭐 그 정도 나이였었는데, 사실 남자 둘이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허물없이 친한 선후배 사이는 아니었으니까, 학번 차이도 많이 나고 학교 다닐 때 뭐 같은 학년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,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, 둘 다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야근을 많이 해서 집에 오면 거의 잠만 자고, 저는 그때 당시에 아마 한 4년 차? 뭐 그쯤 됐던 것 같아요. 한 4, 5년 차? 그래서 신입 때보다는 조금 이제 숨통이 트여가지고 집에 오면은 한 9시, 10시 정도 퇴근을 했던 것 같고,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신입이기도 했고, 그 회사가 좀 거지 같은 회사여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거의 맨날 막 12시, 1시 막 이럴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. 12시, 1시, 2시 막 이럴 때. 그래서 다행히 뭐 살면서 크게 부딪히는 일은 또 없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만약에 나이 차이가 조금 덜 나면,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살 차이 정도 나면 조금 이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. 이제 또래니까 어떻게 보면.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훨씬 많다 보니까 특별히 저한테 뭐 대든다거나, 네,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한참 다니다가, 그 친구가 다녔던 회사가 참 예전에 제 외주비 떼먹었던 그 회사, 그 회사입니다. 네. 그 회사를 그 친구가 다니고 있었고, 어쨌든 몇 년 하다가 너무 이제 좀 회사 사정도 안 좋고,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풀렸던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도 나름 애니메이션 쪽에 열정이 그래도 조금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, 회사 사정이 좀 안 풀리고 회사가 너무 거지 같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질려가지고 업계를 떠나버렸는데, 그래서 지금은 뭐 정확하게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했더라? 하여튼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고치는 뭐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. 냉동고였나? 하여튼 뭐 그런 어떤 특수한 기계를 고치는 어떤 회사. 그 회사에는 그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한 30명 있다 그랬나? 그러니까 전국으로 돌면서 이제 그런 거 고칠 게 있으면은 뭐 고치러 간다,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이직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뭐 연봉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거나 뭐 사는 게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, 왜냐면 그 전 회사에서는 월급도 계속 밀리고 막판에는 막 퇴직금도 떼이고 막 그랬거든요. 그 최악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회사면은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,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, 첫 회사가 진짜 거지 같으면 그 다음 회사가 혹시 거지 같을지라도 첫 회사보다 좀 덜 하면 이 회사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게 되는 그런 좀 슬픈 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직을 한 회사도 좀 별로라면 언젠가는 이제 느끼게 되겠지만, 초반에는 잘 못 느낄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. 맥주 한잔 할게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회사는 인천인가 부천인가 뭐 그쪽인데, 신혼집은 일산에다가 이제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또 결혼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,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,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밥이나 함께 하자고 했어요. 원래는 이제 결혼 전에 만나가지고 밥을 함께 할까 했었는데, 또 그게 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또 그 지인들하고 만나서 먹는 밥이나 또 술이 또 나름 그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. 뭐 사실 엄청나게 특별할 게 없을 수도 있긴 한데, 그래서 저 결혼식 할 때도 그 친구랑, 이번에 결혼한 그 친구랑 제 딸은 이제 동기 친구, 그 셋이서 원래 좀 친했어가지고 불러가지고, 저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 회사 다니고 그럴 텐데 불러가지고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근황도 듣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, 사실 뭐 평소에 만날 때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죠. 그냥 뭐 비슷비슷한, 이전 만남들과 비슷비슷한 이제 만남 중에 하나일 텐데, 또 결혼 전에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 전에 한번 봤으면 했는데, 좀 바쁘기도 하잖아요. 결혼식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, 그래서
결혼하기 전엔 못 봤고 좀 몇 달 살아보다가 지금 현 부인과 밥 한 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갔다 왔고, 그날은 유자 씨도 여의도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쏘카를 빌려서 인천까지 다녀왔습니다. 그날도 집에 와가지고 또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,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 인천까지 간 김에 근처 구경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그랬었고요. 또 뭘 했을까 내가. 최근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주 씨를 못 찍었는데,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갔던 영상이 제일 최근이거든요. 그 링티 마켓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 이제 영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꼬여가지고 그 전에 촬영했던 영상들도 조금 더 있긴 한데, 예를 들면 뭐 대전도 갔다 왔었고, 그래서 그거를 원래 먼저 올려야 되는데 그 마켓 일정 때문에 이제 먼저 올라갔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,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일상, 그 전의 일상들은 일요일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오늘은 한 30분 정도 조금 평소보다 짧게 떠들어 봤는데요. 아마도 이제 편집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제가 한참 상추 씨 안 올리고 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사연은 이제 다음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, 그래서 만약에 상추 씨 채널에 조금 더 영상이 자주 올라오면 좋겠다, 아니면은 업로드가 중단된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.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좀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나, 아니면 저 혼자 몰래 좀 그만 올려야겠다 상추씨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, 혹시라도 사연이 오면 영상을 찍으러 올 테니까요. 서로 좋은 거죠? 저도 이제 분량을 좀 확보할 수 있고, 사연이 온다면 그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 본인의 사연으로 인해서 상추 씨가 한 편이 더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사연이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까,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 전에도 제가 그 사연 국어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들 보내시진 않더라고요. 많이 올 것 같진 않지만, 그래도 뭐 사실 별거 아닌 사연도 상관없어요. 진짜 아무 사건이 없는 사연도 상관없으니까, 뭔가 막 재미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다거나 뭐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사연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끔씩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영상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후딱 편집해가지고 지금 9시 반이거든요. 한 11시 정도에는 들으실 수 있게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. 들어가세요.